자, 수업 시작했습니다. 기본서 132페이지, 이제 다시 앞으로 쭉 갑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자, 요거 먼저 하고요. 그리고 우리 농지법 잠깐 갔다가 왔죠. 이제 순서대로 이어갖고 용도 구역. 자, 이어서 보고요. 자, 용도 구역. 자, 의부터 한번 봅니다. 자, 용도 구역. 이 구역자부터도 역시 일부 토지의 용도, 이 쓰임새를 정하는데, 용도 구역에서 용도란 용도 지역 지구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목적이죠. 독자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부 토지에다 지정하고요. 이 용도 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아예 따로 정합니다. 행위 제한을 그냥 따로 정해서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일부 토지에 지정하는 것을 용도 구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행위 제한 이제 하나씩 더 들어가는 거 봐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행위 제한하는 것이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 행위 제한 세 가지 하죠.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제한하고요. 이런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게 용도 지구. 그래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용도 지역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용도 지구고요. 그다음 용도 구역은 지역과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아예 따로 정해버린다.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순서대로 하나씩 이제 더 들어갑니다. 저 용도 구역의 의한 보시면 토지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따로 아예 따로 정해서 그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지용의 도모 이런 것들이 다 독자적인 목적을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밑으로 합니다. 자, 용도구역은 천만다행히 딱 몇 개 있어요? 5개. 개, 도, 시, 수, 입 5개. 얘도 한 10개 있었으면 또 어쩔 뻔했지. 그래서 딱 5개. 개, 도, 시, 수, 입. 그 용도구역은 이름, 그리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정하는지, 지정하면 행위 제한 뭘로 정하는지, 그 단순하게 물어봐요. 누가 무슨 목적으로 정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거 갖고 물어보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맨 밑에, 그 첫 번째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을 소위 그린벨트라고 하고요. 자, 국토부 장관은 있죠. 국토부 장관은 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무자에다 떠나면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보자 떠나면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럼 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결정해서 개발 제한 구역 누가 정한대요? 국토부 장관만. 얘는 국토부 장관만 지정합니다. 목적은 무복. 두 가지 목적. 무복.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러면 도시 지역에 있으면은 개발되었고 살기 편하니까 지속적으로 인구와 산업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는 냅두면 계속 택지 개발, 이 신도시 개발하면서 뻗어나가요. 그래서 우리 인천광역시도 한 3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계속 신도시 개발하면서 뻗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큰 도시가 뻗어나가면서 옆에 작은 도시 같은 것도 잠식해버릴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의 정체성 확보 이런 것들 위해서 도시 외곽의 녹지에다가 띠를 둘러쳐버리는 거죠. 그럼 이 녹지에 띠니까 영어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일체 개발 금지합니다. 일체 개발을 금지. 그래서 이 도시는 성장해도 여기를 넘어갈 수 없다. 도시의 외적 성장의 한계를 정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도시가 너무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방지. 이게 가장 주된 모습. 근데 하나 더 있죠. 보안상. 보안을 위해서 도시가 너무 커지면 안 된대요. 그럼 보안을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 이건 어디예요? 휴전선. 우리 남과 북 대치하고 있죠. 엊그제 새벽에도 또 미사일 쏘고 그랬대요. 미친놈이 언제 또 밀고 내려올지 몰라. 그래서 이런 보안을 위해서 휴전선 부근은 휴전선 부근에 인구 100만 이상 또 큰 도시가 있다. 전쟁하는데 볼모가 된다 그랬죠. 분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연천군 일대 이런 데는 다 개발 제한구역. 그래서 개발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확산 방지,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 이런 독자적인 목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도 구역을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고요. 자, 옆 페이지로 갑니다. 자, 맨 위에 행위 제한. 이런 개발 제한 구역의 행위 제한.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럼 개발 제한 구역의 행위 제한은 국토법이 아니고 따로 다른 법에서 정하도록 해요. 그 법의 이름이 개발 제한 구역. 개자 또 하나면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자에다 또는 법자에다 또는. 그래서 얘 줄여갖고 무슨 법? 개특법이라고 그랬죠. 개특법. 그래서 개특법에서 다 따로 정합니다. 그럼 이거 개특법 우리 저번 주에도 들어봤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원래 존재하고 있던 마을은 살기 좋은 마을로 재개발시켜주겠다. 집단 취락지구라는 걸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집단 취락지구의 건축 제한도 개특법령에 따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 아는 것은 다 개특법에서 따로 정해요. 그래서 이게 몇 년 전까지는 개특법도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공법에서. 그런데 개특법, 산지관리법, 산림법 다 공법에 포함되어 갖고 지금 6개에다가 3개, 총 9개 법을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공부했어요. 근데 하도 그냥 내용 많다 막 민원이 그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3개가 빠진 거예요. 이제 6개만 딱 공부하는 거죠. 6개. 6개만 하니까 할 게 너무 없어. 자, 그래서 계속 좀 민원 좀 넣으세요. 농지법 이런 거 좀 없애게. 그래서 계속 민원 넣으니까 빠졌어.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우리 공법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이름 정도, 개특법. 이렇게 이름 정도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두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 자, 얘는 이름. 자, 이름 뭐라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얘도 용도 구역입니다. 자, 여기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은 뭐죠?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보호,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 그게 목적. 도시지역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럼 결정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정한대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얘는 또 국토부 장관은 절대 안 돼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고요. 목적은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합니다. 그 개발을 제한한다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의 목적하고 몇 번 바꿔갖고 물어봤어요. 요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목적. 그럼 식생이 양호하다. 저 도시지역에 산이 있는데 식생이 양호. 그 말의 의미는 식물하고 생태계, 나무 그냥 곱고 울창한 나무들 심어져 있어갖고 여기서 피톤치트가 뿜뿜이라고 그랬죠. 피톤치트. 그리고 이런 고든 나무 이런 데 가서 또 아줌마들 뭐 한다고 그랬어요? 등치게 해갖고는 다 죽여버리고. 아무튼 그래서 나무도 좋고 약수도 깨끗하고 이런 좋은 산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산 이런 거 개발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산을 개발 제한을 위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정해서 철저하게 개발을 제한, 보존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산 하나 놓고 소규모로 정하니까 개발제한구역처럼 크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그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관할구역에 좋은 산 하나 놓고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정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서울의 용마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요. 이거는 누가 지정한 거냐? 서울특별시장이 알아서.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관할구역에 좋은 산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하죠.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바로 2번 행위제한. 역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도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럼 따로 법률, 다른 법으로 정하는데요. 그 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줄여갖고 도시공원법. 역시 이름만 보면 되죠. 도시공원법. 그럼 이 개발제한구역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얘들은 규정체계가 같습니다. 지정권자하고 목적만 국토법에서 규정하고요. 행위제한 등에 관해서는 따로 다른 법에 따르도록 하죠. 다른 법, 뭐 개특법, 도시공원법 다른 법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얘가 이제 종래 용도구역 중에서는 좀 중요한 거죠. 자, 먼저 바로 1번에 시도지사는 그 시도지사 밑줄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 시도지사인데 대도시장은 또 안 됩니다. 그냥 시도지사는 끝에 그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치. 우리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라는 말이 뭐예요? 시가화. 개발이라고 그랬죠. 개발, 건물도 짓고 시가지로 개발되는 모습을 시가화. 그럼 무질서한 시가화는 난개발이라고 그랬죠. 그게 난개발. 영어로 얘기하면 스프롤.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5년 이상 20년 이내, 밑줄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에 또 하나 유보는 미뤄둔다. 유보할 필요가 있으면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밑에 예외. 바로 이번에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이 필요할 때는 국토부 장관 밑줄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해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화 조정구역은 지정권자부터 일단 구분하셔야 돼요.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은 무질서하게 시가지로 난개발되는 것을 일정 기간 유보합니다. 유보. 그래서 우리 개발제한구역은 많아요. 이 수도권의 도시들은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다 둘러싸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여기서 뭐 가까운데 불과 몇 년 전까지 영종도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이었죠. 2017년까지. 그래서 바로 옆 동네니까 뭐 잘 알고 계시죠? 절대 뭐 모르죠. 아무튼 그 영종도가 시가와 조정구역인데요. 이 매립해하고는 인천국제공항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공항을 건설하다 보니까 이제 개발 압력 받았고요. 옆에 뭐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 아무것도 없는데 건물부터 찔끔찔끔 때려지면서 난개발이 속출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개발을 묶어두겠다. 시가지로 개발되는 것을 유보한다 그래요. 유보. 묶어두기 위해서, 밀어두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시가와 조정구역.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은 영구적으로 개발 못하게 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시적으로만 묶어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유보기간의 핵심.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할 때 몇 년짜리냐. 유보기간도 다 결정해갖고 지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10년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그럼 얘는 딱 몇 년간만 묶어두는 거예요. 10년간만 꽉 묶어두겠다. 유보기간이 다 흘러갔어요. 다음날 자동적으로 실효입니다. 실효가 돼갖고 그때부터는 개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만 개발을 묶어두겠다. 그래서 이거하고 달라요. 개발제한구역은 한 번 지정하면 영구적 개발 금지. 그래서 내 땅에 개발제한구역 지정됐다. 뭐라 그랬어요? 땅이 아니고 똥 된다. 그래서 가장 센 거니까 국토부 장관. 그런데 얘는 한시적으로만 묶어두는 거니까 원칙은 시도지사. 근데 국제공원 같은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필요하면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넘어갑니다. 바로 3번 유보기간.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할 때는 그 밑에 몇 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몇 줄 시가와 유보기간도 다 정해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고 몇 년짜리냐 유보기간까지 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갖고 지정하고요. 바로 4번의 실효. 그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날 또는 다음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딱 끊습니다. 실효. 효력이 없어지는 걸 실효한다 그러죠. 우리 공법에서 실효나 해제는 항상 그날이 아니고 다음날 빼먹으면 틀려요.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틀립니다. 끝난 날에 다음날, 항상 다음날이 꼭 들어가야 돼요. 다음날 실효가 되는 거죠. 그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했을 때도 고시에서 우리한테 알려줘요. 결정이 효력이 없어졌다. 실효가 된 것도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거니까 고시에서 알려줘야 돼요. 결정을 했을 때도 고시, 실효가 됐을 때도 고시. 고시는 항상 결정한 사람이 한다고 그랬죠.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결정했어요? 시도지사하고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높은 사람부터 항상 써주니까 계속 보면 이 경우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실효 일자 사유 그 내용을 국토부 장관은 관보. 근데 관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항상 홈페이지. 그다음에 시도지사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다 고시합니다. 실효가 됐을 때도 반드시 고시해서 알려줘야 되고요. 자, 밑으로 갑니다. 가로 5번 행위제한.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행위제한을 국토법에서 대표적으로 직접 정합니다. 얘만 행위제한을 국토법에서 직접 정하는데요. 저희 국토법에서 토지를 개발하는 체계는 항상 두 개입니다. 계획적으로 국토를 개발하는 것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개발한다라고 하죠. 도시군계획사업. 그럼 도시군계획사업, 계획적 개발 체계. 저희 도시군계획사업 하면 세 가지 뭐 있어요?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자, 이제 이거 벌써 우리 한 1000번이 뭐야? 한 2000번 한 것 같은데요. 이놈의 도시군계획사업. 누구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면.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다 이름대로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도시군계획사업은 딱 3개밖에 없으니까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개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죠.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우리 국토의 개발 체계는 이렇게 두 가지. 이 두 가지의 체계로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제한은 국토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가로 번의 행위제한. 자, 원칙 그 밑에 보시면은
꼭 기획번, 예외에서 기획번. 시가와 조정구역의 도시군 계획 사업은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두 글자로 장관, 관계 장관의 요청으로 국토부 장관이 밑에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의 도시군 계획 사업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 위에 원칙 금지 뭐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 다 지워버리고 도시군 계획 사업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사업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길죠.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하고 장관이 요청하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해주는 사업, 그것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 할 수는 있는데 아주 제한적으로만 할 수가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밑에 니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행위에 한정해서 특광시장군수 허가 또는 허가받아갖고 할 수 있다.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니면 허가를 받아갖고 할 수가 있대요. 허가를 받아갖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책인데 허가도 아무거나 다 허가받아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음의 행위에 한정해서 정해주고 있는 것만 허가받아갖고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뭐를? 그 밑에 이제 A번부터 쫙 나오게 되죠. 그 농림 어업용 건물을 건축할 때, 그럼 이게 시가지로 난개발되는 걸 묶어두는 거지,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농사 짓게 한 건물, 농림 어업용 건물, 그 밑에 축사, 퇴비사, 잠실 뭐요? 잠실 저 롯데월드? 그게 아니고, 누에고치 뭐예요? 누에고치 기르는 것을 잠시라고 그러죠. 그건 또 어떻게 이렇게 잘한대요? 뭐 다른 과목에 나오나? 아무튼 그 정도 하고 그 옆에 이제 가보세요. 그 밖에 또 B번에 그 박스에 1번에서 또 하나 1번 주택의 중축 밑줄. 그것도 기존 면적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또는 이하의 중축을 허가받아갖고 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 건축법에서요. 건물을 건축한다 하면은 5가지 있네요. 신축, 중축, 개축, 재축과 이전. 그래서 신, 증, 개, 재, 이. 신축은 새로 짓는 거고, 중축은 더 짓는 거고, 개축이나 재축은 해체나 멸실돼갖고 종전 규모로 다시 짓는 거고요. 이전은 위치만 조금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개념이 큰 게 뭐냐? 신축. 신축할 수 있으면 밑에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행위가 중축 더 짓는 거죠. 중축할 수 있으면 개축, 재축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뭐는 안 되냐? 신축은 금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은 뭐를 허가받아갖고 할 수 있다? 중축. 그 말은 신축은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주택의 신축 일체 금지입니다. 가장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건물이 주택이죠. 근데 주택의 신축도 금지요. 못하게. 중축부터. 그것도 기존 면적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기존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하면 중축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주택의 신축도 다 금지할 정도로 아주 행위 제한이 센 거예요. 그 다음 또 쭉 내려보세요. 2번. 마을 공동시설 할 때 공짜에다 떠나면 뭐 마을회관 같은 공동시설. 또 쭉 내려가서 갖고 3번. 공익시설 할 때 공짜, 공용시설 할 때 공짜, 공공시설 할 때 공짜. 이 앞대가리에 공짜 붙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허가 받아갖고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공익시설은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틀립니다. 다 허가 받아갖고 설치할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또 쫙 내려셔갖고 밑에서 C번 봅니다. C.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행위 밑줄. 경미한행위도 허가받아갖고 할 수 있다. 그럼 경미한행위는 신고만 하고 할 수 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딴 거 없어요. 무조건 경미한 것도 다 허가받아갖고 해라. 그러니까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유보기간 동안 가장 세게 규제한다는 거예요. 주택 신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경미한 것들도 무조건 다 허가받고 해라. 그래서 유보기간 동안은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됩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한 페이지 넘겨오세요. 그 다음 139페이지로 합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은
좀 앞으로서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 바다나 인접 토지의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럼 결정해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정한대요? 해수부 장관. 수산자원이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무조건 권한자 물어보면은 해수부 장관이 다 하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 5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얘도 용도구역이에요. 용도구역인데 얘는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서 용, 기, 도, 지, 입. 맨 밑에 6번에다 따로 빼놨죠. 그래서 이유는 종래 지금 우리 쭉 봤던 용도구역들 얘들은 다 목적이 뭐냐? 개발을 못하게, 개발을 억제하려고 정하는데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하는 용도구역. 그래서 이름대로 입지규제, 건축 규제를 다 뭐 해준다고요? 최소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규제를 다 풀어가지고 팩중자료도 지으면서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 줘갖고 개발해서 부동산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새로 도입한 용도구역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되죠.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이 별표. 작년에도 한 문제, 재작년에도 한 문제, 올해도 그냥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용도구역에서는 하여튼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좀 물어볼 논점들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1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밑줄. 그럼 결정권자가 이꼴 지정권자입니다. 그럼 결정권자, 높은 사람부터 쓰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다 썼어요? 그 옆에 보조단에 보면 딱 있죠. 결정권자 이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다 쓸 때까지 기다렸다 얘기해주는 이 센스. 그래서 다 됩니다.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의 복합적 토지용을 증진시켜갖고 도시 정비를 촉진, 밑줄. 정비 재개발을 촉진하고요. 지역 거점을 육성, 밑줄. 육성한다는 게 개발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에 다는 지역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누가 정할 수 있대요? 결정권자가 다 지정할 수 있는데 목적은 정비, 재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정 대상, 자, 박스에 1, 2, 3, 4, 5 그게 그대로 29회 때 그냥 단독 기출. 1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또는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요. 또 2번에 그 2번이 원래 5번인데 거기다 갖다 써놨고요. 좀 옆으로 와서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이게 29회 때는 정답이었어요.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다. 해갖고 틀리게. 그럼 그 맨 앞에 그 법률.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거 우리 공법에서 배우는 법이요? 안 배우는 법이요? 안 배우는 거죠. 그 배우지도 않는 법 내용을 띡 바꿔갖고 물어봤다. 예의가 없다 그랬죠. 사가지가 없다 그래. 사가지. 그 우리 배우는 법 물어봐도 다 틀리는데 그 배우지도 않는 법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의가 없는 거는 한 번 물어보면은 역사적인 거예요. 앞으로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번 세계 또 하나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뭐 지하철 같은 거 결절지 이게 어려운 말인데 이제 우리 의미 다 알죠. 결절지가 뭐예요? 결합했다가 갈라지니까 환승역. 쉬운 말 환승역. 그래서 대중교통 결절지 환승역으로부터 반경 1km 또 나면 1km 이내입니다. 이거를 초역세권이라고 그래요. 그 맨 앞에 몇 개 이상이요? 3개 이상. 왜 3개요? 3번이니까 3개. 뭐 큰 논리는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3번으로 나온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3개 이상. 지하철 환승역 이게 엄청난 거죠. 트리플 역세권, 초역세권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재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 대표적으로 청량리라고 그랬죠. 청량역사 뒷동네 거기가 원래 빨간불이 있고 그런 데였는데 거기 지금 상점 몇 개라고 그랬죠. 막 초고층 주상복합 올라가면서 지금 한참 재개발되고 있어요. 그러면 트리플 역세권 이런 데는 땅값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엄청나게 비싸죠. 이런 데 재개발하고 사업성이 있으려면 규제를 풀어갖고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사업성이 생겨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정해서 집중적으로 재개발을 촉진합니다. 청량역사 주변. 그 다음 4번에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정비 재개발이 시급한 곳이다.
그래서 이것도 상업지역 그러면 또 안 돼요. 상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에서 정비가 시급한 것. 또 5번에 철도, 역사나 터미널 등 쭉 옆으로 와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 재개발. 역시 이것도 우리 서울의 서울역사 뒷동네 얘기합니다. 그럼 서울 한복판에 서울역 있죠? 구서울역사 뒷동네가 달동네요. 그럼 중심지니까 땅값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비싸죠. 그런데 재개발하려면 역시 각종의 규제를 풀어주는 인센티브를 줘야 사업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울역사 뒷동네 이런 데 집중적으로 재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그 5개인데 얼마 전에 또 하나 추가됐죠. 6번 해갖고 창의적인 지역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창의적인 지역 개발이 필요한 것. 창의적인 지역 개발 하나 더 써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저번에 수정표 나눠드렸는데 그 수정표 그거 다 갖고 있긴 있어요? 또 어디다 놨는지 또 분명히 또 수정표 하면은 또 와갖고 또 팀장님한테 수정표 내놓으라고 막 그때도 200부를 인쇄해갖고 다 나눠드렸는데 나는 못 받았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어딘가 찾아보면 막 몇 개씩 나오고 그래요. 아무튼 수정표 그 다음 주에는 수정표 갖고 또 수업할 게 있어요. 성장관리 계획 이 파트가 싹 개정돼갖고 수정표 갖고 그 일일이 수정하려면 몇 시간 걸린다 그랬죠. 그거 뭐 안 되니까 그냥 수정표 갖고 찾아가면서 수업할 테니까 다음 주에는 수정표 꼭 챙겨갖고 오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수정표에 창의적 지역 개발이 필요한 것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밑으로 갑니다. 바로 2번.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하죠. 자, 바로 2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그 밑에 다음 사항이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박스 1번 건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요거를 건축 제한에 관한 거. 또 1번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그럼 1번하고 2번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얘들 묶어가지고 행위 제한.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행위 제한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그 얘기죠. 또 3번에 간선도로 같은 주요 기반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얘는 개발합니다. 항상 우리 개발할 때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부터 깔아주는 거냐? 기반시설. 그래서 기반설의 확보. 요것도 포함되어 수립하도록 하고요. 맨 밑으로 갑니다. 가로 3번.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바로 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해서 지정하고 수립합니다. 근데 옆 페이지. 자, 옆 페이지 중간에 가로 5번. 그게 특네요. 가로 5번. 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가 결정하기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에 장하고 협의할 때 그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밑에 10일 또는 10일 내 의견 제시한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하려면 결정권자는 협의, 심의, 거쳐갖고 결정하죠. 그때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원칙은 며칠 내 의견 제시하는 거예요. 30일 내 의견 제시. 그런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30일이 아니고 10일 내 의견 제시해서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합니다. 얘도 특네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여기서 딱 써있죠. 입자에서 딱 뭐가 보여? 아니 이거 거울로 비춰보면은 10 딱 써있으니까 그래서 입자에서 10자 딱 떠올리면 돼요. 사람이 이게 연상력이 이렇게 좋아야죠. 사람이. 그래서 입자에서 딱 써있으니까 10. 아, 귀신 같아요. 그 다음 그 밑에 가로 6번. 지정제한. 자, 얘가 또 작년의 기출지문이죠. 자, 다른 법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않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몇 줄? 결정할 수 없다. 그 말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무조건 국토법에 따라서 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법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무조건 국토법에 따라서 지정하고 계획도 수립합니다. 그 다음으로 7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기준. 그 제목은 그렇게 써놓고 뭐 또 내용은 이상한데 아무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기준이니까 누가 정해요? 밑에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계획별로 수립권자는 다 달라도 수립 기준은 국토부 장관. 그 다음 맨 밑에 하루 8번. 자,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다음의 법률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건축에 대한 각종의 규제들 다 적용 안 한다. 풀어준다. 그죠? 최소. 규제를 최소화한다 그랬으니까 적용 안 할 수 있는 규정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박스 1번. 그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 복리설의 설치 기준. 그럼 부대 복리설 설치 기준 적용 안 한대요. 그 말은 부대설 복리설 설치 안 해도 된다. 그죠? 또 밑에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의 설치. 밑줄. 그게 작년 또 기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도 적용 안 한다. 그 말은 부설 주차장도 설치 안 해도 된다. 또 3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물 미술작품의 설치. 미술작품 설치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 미술작품 이게 의무예요. 연면적 5천 이상 큰 건물일 때는 의무적으로 미술작품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큰 건물 대지 같은 데 보면 조각상 같은 거 다 있죠. 그게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다 이 규정 때문에 의무적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다 미술작품 설치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막 이상한 거 막 서 있잖아요. 막 이상한 거. 아무튼 막 이런 거 막 서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 미술작품 설치 그것도 적용 안 한다. 그 말은 미술작품도 설치 안 한다. 그거 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부대 복리설, 또 부설 주차장, 미술작품 이런 거 설치 안 해도 된다. 다 규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 또 하나가 더 추가 4번 해갖고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얘도 또 하나 추가됐어요. 공개공지도 적용 안 할 수 있다. 즉 공개공지도 설치 안 해도 된다. 그냥 다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지금 적용 안 하는 게 딱 또 몇 개가 된 거예요? 4개. 거기다가 오만 거 하나 딱 껴갖고 물어보기 딱 좋아졌어요. 그래서 올해 딱 찍었어요. 다음 중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으로 틀린 것은 그 4개 주고 공원의 설치 이런 거 하나 딱 껴주면은 틀립니다. 그래서 딱 4개 부대 복리설 그리고 부설 주차장 미술작품 공개공지 이 4개는 적용 안 할 수 있다.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11번으로 와보세요. 행위제한.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행위제한은 밑에 줄 따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밑줄 계획으로 정한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행위제한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공관리계획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용도구역들 싹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로 와볼까요? 옆 페이지 맨 밑에 6번. 2개 이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행위제한의 적용 기준입니다. 그래서 얘가 15회부터 22회까지 옛날에는 그냥 매년 한 문제씩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국토법의 계산 문제로 나왔습니다. 공법에서도 계산 문제가 2문제씩 꼬박꼬박 출제됐는데 이제 계산 문제 안 나와요. 공법에서. 그래서 계산 문제는 다 어디로 몰아줬어요? 학계론에서 열심히 계산하시라고. 그래서 계산 문제 안 물어보니까 얘도 그냥 한 10년을 푹 쉬고 있어요. 안 물어봅니다.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저게 원칙이에요. 원칙. 자,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인데 그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 몇줄? 가장 작은 부분이 330 동그라미 이하. 그게 기준 면적. 330제곱미터면은 100평이죠. 100평 이하. 그거를 짜투리 땅이라고 그래요. 짜투리. 독자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는 짜투리가 조금 걸쳐 있을 때 이때는 그 땅만 따로 이용 못하니까 전체 대지에 행위제한을 적용해서 이용하도록 합니다. 전체 대지를 하나로 이용해라 그 얘기인데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바로 1번 건축제한. 그럼 전체 대지의 건축제한 어떤 건물 건축할 수 있는지 건축제한은 그 대지에서 가장 넓은 면적 또는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 다음 밑으로 하셔갖고 가로 2번 전체 대지의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그 밑에 줄 끝에 가중평균값 또는 가중평균값을 계산해서 적용한다. 자,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 밑에 뭐 공식 뭐 쫙 써놨는데 뭐 읽어봤자 뭐 와닿는 거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지역 등에 걸쳐요. 가장 작은 부분이 얼마 이하? 330 이하. 짜투리가 찡 걸쳐 있을 때는 전체 대지에 하나의 행위제한을 적용해서 이용해라. 건축제한은 가장 넓은 것.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평균값을 계산해서 적용. 그럼 예를 들어 갖고 1000제곱미터 대지가 800제곱미터는 일종 전용주거.
자, 나머지 200제곱미터는 2종 전용 주거. 자, 이게 두 개 용도지역에 걸쳤다 그래요. 그러면 생활권이 다르죠. 1종 전용 주거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단독주택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안 돼요. 단독주택. 그 다음 1종 전용 주거. 전용 주거는 건폐율 다 몇 프로예요? 50. 용적률. 1종 전용 주거 딱 시작. 100. 또 이게 행위제한이고. 그 다음 2종 전용 주거 지역은 생활권이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그럼 공동주택. 아파트도 다 지을 수가 있죠. 건폐율은 50. 그리고 용적률은 100. 150, 150이 되죠. 또 이게 행위제한 각각 써놓고 걸친 대로 각각 행위제한 적용해서 토지 이용하세요. 그러면 일종 전용주거 800은 충분히 넓으니까 건물도 짓고 토지 이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200제곱미터 2종 전용주거 이거 200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60평밖에 안 되죠. 이 땅에다가 아파트 짓고 그럴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독자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짜투리 330이야. 짜투리가 찍은 걸쳤다. 이때는 전체 대지 1000제곱미터 전체 대지를 하나의 행위제한을 적용해서 그냥 하나로 이용하도록 합니다. 먼저 이 전체 대지 1000제곱미터의 건축제한 어떤 건물 건축할 수 있는지 건축제한은 이 대지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의 건축제한을 다 적용하게 돼요.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을 다 적용하니까 아파트 이런 거 못 짓는 거예요. 단독주택 건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평균값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1종이든 2종이든 건폐율은 다 몇 프로예요? 50. 평균값도 50. 천만다행이. 가슴을 쓸어내려. 그런데 용적률은 1종이 100, 2종이 150. 달라요. 그러면 이제 평균값 내야죠. 평균값. 평균 내는 거는 다 할 줄 알죠? 아니 평생 살아오면서 평균 낸 거 아니에요? 평균 미달? 그래서 평균값 전체 대지의 면적 1000제곱미터 분의 자, 1종 전용 주거지역의 면적 800 1종 전용 주거지역의 용적률 값이 100% 더하기 나머지 2종 전용 주거지역의 면적 200 용적률 값이 150% 이게 전체 대지 면적 분의 각 용도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을 고려해서 가중 평균값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산수하면은 800에 300이니까 110%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대지의 용적률은 평균값 110%를 적용한다. 그 용적률 110% 의미가 뭐예요? 용적률 110%란 연면적을 대지 면적의 1.1배. 그 연면적 얼마까지 쓸 수 있다? 1100제곱미터까지 쓸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데 가장 작은 부분이 얼마 이하면 330 이하. 그럼 반대로 여기 600, 여기 400 이렇게 걸쳤다 그래요. 그럼 이때는 가장 작은 부분도 330 초과 충분히 넓죠. 독자적으로 행위제한 적용해갖고 각각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독자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는 짜투리 330 이하가 걸쳤다. 이때는 전체 대지에 행위제한을 적용해서 이용합니다. 건축제한은 가장 넓은 것. 건폐율 용적률은 평균값을 계산해서 적용한다. 그래서 자 이렇게 주고 이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구하죠. 홍로 산수하는 것밖에 안 되죠. 평균만 딱 내주면 되니까 자 이게 원칙. 뭐 그다음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다음 옆 페이지로 합니다. 그다음에 특례. 자 가로 1번. 건물이 고도지구 밑줄. 건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 건물과 대지 전부의 떠남이 전부의 고도지구의 규정을 다 적용합니다. 그러면 저희 대지에다 건물 짓는데요. 이 건물의 일부라도 고도지구, 이 파란색으로 돼갖고 또 잘 안 보이죠? 고도지구에 조금이라도 건물이 걸쳤어요. 그러면 대지 건물 전부의 고도지구의 규정을 다 적용. 우리 고도지구는 뭐 하려고 지정해요? 높이 제한, 높은 거 못 짓게. 그러면 높이 제한, 여기는 낮게, 여기는 높게 분리해갖고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건물의 일부라도 고도지구에 걸치면 이 건물은 전부 고도지구의 높이 제한을 적용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건물 전부의 고도지구의 높이 제한 적용해서 건물 낮게 건축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루 2번. 자, 건물이 방화지구 있죠. 건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으면 전부, 또 그다음에 정확하게 하면 그 건물 전부예요. 그 건물 전부의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딱 끊고요. 근데 다만 건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등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 밑줄. 경계를 방화벽으로 구획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있는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는 방화지구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각각입니다. 각각. 그러면 저 역시 대지에 건물 건축하는데요. 건물의 일부가 요 방화지구, 또 빨간 거로 해갖고 잘 안 보이죠? 방화지구에 건물 조금이라도 걸쳤어요. 그러면 원칙 이 건물 전부에 방화지구를 다 적용합니다. 그럼 방화지구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용하죠. 방화지구에서는 건물 건축할 때 불나도 옆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구조를 무슨 구조로 건축? 내화 구조. 화재 견디는 내화 구조로 건축. 그래서 건물이 조금이라도 방화지구에 걸치면 원칙은 이 건물 전부를 내화 구조로 건축해야 되는 방화지구의 규정을 다 적용하게 돼요. 그런데 얘는 예외가 있어요. 경계.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의 경계. 이 경계를 방화벽으로 했을 때. 방화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죠. 큰 건물 같은 거. 불났을 때 위에서 두께 20cm 이상 강철벽이 딱 내려가고 불길을 차단하는 벽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몇 년 전에 그 타워라는 영화 있었어요. 초고층 건물에서 불나가지고는 사람들 대피도 못했는데 방화벽을 내리면 다 안에 있는 사람들 죽는 거죠. 그래서 그 내리니 마느니 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별로 히트는 안 해갖고 별로 재미는 없었는데 아무튼 이 방화벽 딱 내려왔다. 그럼 여기서 불이 아무리 크게 나도 이쪽으로 불길이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방화지구에 걸친 부분만 방화지구를 적용. 나머지는 방화지구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또 예외가 있어요. 그러면 좀 두 개 용도지구의 특례 봤어요. 저 건물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치면 전부 적용한다. 이런 특례인데 자 여기서 첫 번째 논점 맨 앞에 뭐가 걸쳐야 돼요? 뭐가? 건물. 대지가 걸치는 경우는 틀려요. 대지가 아니고 다 건물이 고도지구, 건물이 방화지구, 건물이 걸쳐야 돼요. 왜요? 용도지구는 건축 제한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걸칠 때 특례가 들어가는 거지 땅이 걸쳤다고 다 필요 없어요. 건물이 조금이라도 고도지구에 걸치면 대지 건물 전부에 고도지구의 높이 제한 다 적용. 그런데 건물의 일부라도 방화지구에 걸치면 이 건물 전부의 방화지구의 규정을 다 적용. 다만 방화지구는 예외. 경계를 방화벽으로 했을 때는 각각 방화지구에 걸친 부분만 방화지구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으로 3번. 자, 이건 녹지지역의 특례라고 그래요. 녹지지역은 우리 도시지역 이해 아니요?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이다 아니다? 도시지역 이해요? 확실해요? 주상공록. 그래서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그런데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라도 개발이 아니고 보전입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의 보전을 위해서 특례요.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가로는 대신 밑에 줄 끝에는 각각 또는 각각의 용도 지역지구 구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딱 끊습니다. 각각의 규정을 적용해라 이 말은 따로따로 녹지지역은 녹지지역대로 그 밖의 지역은 그 밖의 지역대로 각각 분리해서 따로따로 행위 제한을 적용합니다. 근데 다만 녹지지역이라도 건물이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밑줄 건물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치면 가로 1번이나 가로 2번에 따른다. 그 말은 고도지구나 방화지구를 전부 적용한다. 그러면 녹지지역이든 뭐든 관계없어요. 용도지역에 상관없죠. 건물이 조금이라도 걸치면 전부 적용하게 되는 용도지구가 두 개. 고도지구하고 방화지구. 그래서 이 두 개 용도지구가 가장 중요한 용도지구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녹지지역이라도 건물이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걸치면 전부 적용. 그래서 고도지구, 방화지구는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건물이 걸치면 전부 적용하게 되는 가장 중요성이 큰 용도지구가 되고요. 그럼 녹지지역의 특례의 의미를 한번 보면 1000제곱미터 대지가요. 800제곱미터는 녹지지역, 200제곱미터는 주거지역 이렇게 걸쳐있다 그래요. 그럼 이거 원칙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원칙대로 가면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니까 전체 대지에 행위제한 적용해서 이용해라. 그게 원칙인데 자 이때는 뭐에 걸쳤어요?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쳤다. 이때는 그냥 관계없이 각각입니다. 녹지지역은 녹지지역, 그 밖의 지역은 그 밖의 지역 분리해서 따로따로 행위제한 적용해서 녹지지역은 보존하기 위해서 따로 행위제한을 각각 적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면적에 상관없이 그냥 녹지지역은 녹지지역, 그 밖의 지역은 그 밖의 지역 각각 따로따로 행위제한을 적용해서 녹지를 보존하도록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역지구 구역제를 싹 훑어봤고요. 자, 좀 쉬었다가 도시군계획 시사 이어서 보겠습니다.